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오 트러스트에서 지갑 열심히 만들고 있는 유민호라고 하고요. 어, 오늘 발표는 사실 살짝 좀 벼락치기로 좀 하긴 했는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약간 이쁘게 줘보고 싶었는데, 제목이 좀 평범하죠. 그래서 그냥 뉴스들 보다가 뭐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이제 뭐 된다 뭐 이런 뉴스가 이제 보이길래 사실 이제 이게 나온 지는 꽤 됐는데 뭐 최근에 나온 소식은 9월에 나온 소식은 이제 그걸 두 번에 나눠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한번 그냥 찾아볼까 뭐 이렇게 해보고 나온 이야기이고요.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이제 포함되는 항목들이 뭐 이렇게 한 9가지,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렇게 쭉 하나씩 보다가 이 중에 봤더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set EOA account code for one transaction 뭐 이렇게 딱 봐도 이제 지갑 관련한 뭔가 업데이트가 있는 것 같다는 게 이제 눈에 보여가지고 그러면 또 제가 또 지갑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볍게 살펴봤고요. 저 스펙 자체가 770이라는 게 엄청 복잡한 규격은 아니어서 이 규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쭉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이렇게 이런 EIP들을 이렇게 제한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비탈릭이 제한한 것들은 사실 주목을 좀 많이 받는 편이고 이 EIP770이 같은 경우도 이제 주요 저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비탈릭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세히 좀 봐봤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뭐 뭘 하겠는 EIP냐 이걸로 보면 EOA라는 걸 임시로 CA로 동작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넣어보자는 게 이 7702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인데 이런 걸 좀 살펴보려면 사실 이제 EIP 4337이라는 거하고 EIP 3074라는 걸 그냥 가볍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EIP 4337은 사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규격이고 계정 추상화 아니면 뭐 카운터 앱스트랙션 뭐 이런 걸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규격이고 이미 뭐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이더리움 계열, EVM 계열의 이제 많은 메인넷들이 이제 이미 배포도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프로토콜 뭐 그런 스탠다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베이직부터 좀 보자면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이더리움에는 이제 두 종류의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EOA라는 어카운트고 EOA는 External Owned 어카운트의 주율인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CA인데 컨트랙트 어카운트 이런 두 종류의 어카운트가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EOA라는 건 그냥 어떤 개인 키, 프라이빗 키로부터 공개 키를 만들고 그 공개 키를 가지고 주소를 계산해내서 그 주소를 계정으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EOA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CA 컨트랙트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이더리움 위에 배포된 이제 컨트랙트들, 스마트 컨트랙트들도 각각의 뭐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소를 이제 지갑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OA는 사실 프라이빗 키에서 그냥 계산하는 주소라서 어떤 뭐 코드가 담겨 있거나 뭐 이렇지는 않은데 이제 그것과 다르게 컨트랙트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니까 당연히 그 안에 어떤 뭐 코드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코드에 어떤 조건들을 심거나 뭐 동작하는 기능들을 넣으면서 그냥 일반적인 EOA보다 더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UA 같은 경우는 그 주소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뭐 내가 지갑 키를 바꾸겠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데 이게 지갑 키로부터 이제 나온 주소니까 그런 지갑 키를 업데이트하거나 ECA를 관리할 수 있는 키를 나는 바꿔 놓을래 뭐 이런 걸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배치로 묶어서 처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CA를 활용할 때 할 수 있는 이제 일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CA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그냥 돌고 있는 거나 그럴 수 있는 코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 컨트랙트라는 건 밖에서 어떤 EOA가 그 컨트랙트에 뭔가 트랜잭션의 형태로 이런 걸 해줘. 이런 거 이제 요청을 해야 실제로 동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요청을 이제 시키는 어떤 EOA가 그 가스비라고 그러죠.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이제 이 컨트랙트의 코드를 이제 수행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컨트랙트 어카운트를 지갑으로 쓰려면 그걸 뭔가 트리거해주는 EOA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그냥 CA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지갑으로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막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이제 하겠다라고 그러면 EOA의 가스비도 계속 관리해야 되고 CA는 CA대로 자산들을 관리해야 되고 이제 둘 다 관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이제 반대로 CA를 활용하는데 어떤 페인 포인트로 작용하고 그게 이제 컨트랙트 어카운트를 이제 일반적인 엔드 유저들의 지갑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이제 장애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보자고 해서 도입된 게 이제 어카운트 앱스트랙션, 그 EIP 4337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카운트 앱스트랙션을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EIP 4337이라는 건 그런 종류의 문제를 좀 풀어보자. 그래서 엔드 유저는 이제 뭐 EOA를 이제 직접 관리하지 않고 그 트랜잭션을 날려서 뭐 컨트랙트를 수행시키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컨트랙트 어카운트에서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액션들이나 어떤 행위들을 유저 오퍼레이션이라는 형태로 그냥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유저 오퍼레이션에 이제 사용자의 이제 그 컨트랙터 어카운트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 이제 뭐 전자서면 같은 걸 넣고 그리고 실제로 컨트랙트 어카운트를 실행시키는 건 이제 번들러라는 새로운 엔티티를 도입해서 번들러가 그걸 대신 이제 실행시켜주는 그래서 번들러들은 사용자들이 요청한 유저 오퍼레이션들을 모아서 그걸 이제 한 번에 이제 트랜잭션으로 만들어서 이제 수행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이게 대충 모양으로 보면 뭐 밸리데이터가 하는 종류의 그런 일들이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함으로써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냥 가스비를 내가 대신 내겠다. 난 이더리움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가스비를 내겠다.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D앱 서비스들, 웹3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가스비 걱정을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우리가 대신 가스비를 이제 대납해 줄 테니 뭐 페이마스터 같은 기능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자들은 가스비를 내지 않고 서비스 오퍼레이터가 대신 내주던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가스비 대납 같은 기능들이 이 계정 추상화가 도입되면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걸 도입하고 나서 이제 모두가 이제 뭐 좀 그 전에 EOA만 썼을 때보다 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지갑 UX를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면 사실 이제 되게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후속 뭐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이 새로 만들어지는 주소들은 이제 뭐 컨트랙터 어카운트로 만들어서 계정 추상화를 활용해서 뭐 하는 것들은 사실 가능할 수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EOA들이 이미 많은 거죠. 뭐 이제 저도 가지고 있고 아마 찬홍님도 가지고 있을 테고. 근데 이건 이제 캡처하면은 EIP 4337에 나온 얘기인데 이제 어떤 EIP 4337로 만들어진 어카운트가 아닌 어카운트하고 이제 호환성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도 그렇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그 이제 D앱들 같은 경우는 이건 그 폴리곤 포탈에 있던 스크린샷이었던 것 같은데, 어, 이제 그 컨트랙트 어카운트 자체를 뭐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EOA를 쓸 수밖에 없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문제들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A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EOA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처음부터 CA로 만들어진
어떤 계정들은 이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이미 뭐 UA로 되어 있는 것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이제 처음에 EIP3074입니다. 그래서 EIP3074는 뭐 일단 그 코어 이더리움의 코어 레벨에서 이제 특별한 추가적인 이제 OP 코드들 이제 뭐 명령어 셋이죠. 그 이제 위에서 컨트랙트들이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 세트를 이제 좀 추가해서 이런 걸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EIP 3074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새로운 종류의 OP 코드들을 넣어서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이제 EOA가 갖고 있는 권한을 어떤 컨트랙트에게 그냥 다 넘겨주는 뭐 이런 일을 해보자라는 게 이 EIP3074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좀 딱 똑같은 건 아닌데 우리가 뭐 ERC20 같은 것들을 내 EOA에 있는 ERC20 그 자산을 다른 컨트랙트가 좀 옮길 수 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특히 덱스 같은 것에서. 그럼 이제 어프로브라는 트랜잭션을 날려서 일부 권한을 이제 컨트랙트에게 그 특정 ERC20의 자산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컨트랙트한테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에 약간 확장판 같은 느낌의 이런 거였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EIP3074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원래는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넣어볼까 이런 논의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원래 뭐 앱 계정 추상화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팀들이나 그런 팀들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거를 이제 도입하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건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채택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채택이 되지 않은 이유는 이 3074 같은 경우는 약간 임시적인 솔루션인데 반해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모든 어카운트들이 다 컨트랙터 어카운트로 이제 이동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근데 이미 이제 잘 깔려져 있는 그 43467의 인프라스트럭처나 프로토콜들과 호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4337 같은 경우는 그 컨트랙트에 있는 지갑이 어떤 일을 할지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번들러들을 이제 좀 지켜내야 되는 어떤 기능들을 이제 프로토콜 레벨에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실제로 컨트랙트 이제 지갑을 실행하기 전에 이 지갑이 이제 수행하려고 하는 게 괜찮은 행동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검증을 먼저 하고 검증된 다음에 실제 실행을 하는 이런 단계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그냥 어떤 EOA 지갑의 긴 권한을 그냥 CA를 팍 넘기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EIP4337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 업그레이드 자체가 만약에 이제 나중에 다 CA들이 좀 더 보편화되어 있으면 굉장히 불필요한 코드들인데 그게 이제 좀 남아 있는 것들이나 그리고 이미 그 권한이 넘어가 있는 뭐 컨트랙트나 EOA 같은 경우에 처리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든지 그래서 포워드 컴패티빌리티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종류의 규격이어서 이제 채택되지 않았다고 그랬고 근데 이제 이게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 EOA에게 CA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 목표 자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개선해서 이제 나온 것이 EIP7702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저자들 중에 이제 비탈릭도 있지만 이제 나머지 이제 다른 저자들은 원래 이제 3074를 제안했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 이제 7702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에도 이제 같이 참여했다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EIP770이 자체는 사실 굉장히 심플한데 EOA에 한 번, 트랜잭션 한 번 할 때 이번 트랜잭션만 쓸 수 있는 어떤 코드를 잠깐 주는 거죠. 그리고 컨트랙트 이제 코드는 이제 그 트랜잭션이 끝나면 이제 사라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네. 그래서 set EOA 어카운트 코드거든요. EOA 어카운트에 코드를 주는 종류의 새로운 트랜잭션을 만들자. 이런 종류의 트랜잭션. 그래서 EOA 어카운트에 코드를 넣을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트랜잭션을 만들자라는 게 이 7702가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임시이지만
어차피 트랜잭션을 하면서 실제로 컨트랙트 코드가 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EOA 기능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게 되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보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이건 그 스탠다드에 나와 있는 문구들인데 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덱스 같은 걸 해보면 내가 뭐 USDC를 뭐 딴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USDC 컨트랙트에 내 걸 뭐 이렇게 한번 어프로브 하거나 뭐 이런 그 트랜잭션 한 번 날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USDC를 다른 토큰으로 바꾸는 그래서 이제 실제 수합하는 트랜잭션 두 번의 트랜잭션이 돼야 된단 말이야. 첫 번째로 그 ERC 토큰을 바꾸려고 할 때 그걸 사실은 그게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색한 이게 내용을 알지 못하면 사실 이게 뭐 하는지 사실 모르겠는 이해하기 힘든 종류의 UX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치로 한 번의 트랜잭션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종류의 일들을 좀 할 수 있고 이제 당연히 가스비를 대납하는 그래서 뭐 이게 원래 계정 추상화에서 할 수 있었던 일들 그런 페이마스터 같은 기능들을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걸 더 나아가면 이제 내가 지불 조건에 따라서 이제 뭐 키의 권한들을 좀 이렇게 나눠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키들을 서브 키들을 만들어 놓고 얘는 ERC20만 보낼 수 있어. 그리고 뭐 어떤 지불 조건들은 뭐 하루에 보낼 수 있는 건 1리더가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얘가 갖고 있는 파워풀한 것 점은 뭐냐면 이미 있는 그 계정 추상화의 인프라스트럭처들 그러면 뭐 엔트리 포인트 컨트랙트도 있을 거고 번들러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들과 호환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이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건 그러면 이걸 이제 채택해서 이제 뭔가 이제 서비스들이나 뭐 지갑들이 활용하기에 이제 굉장히 심플해진다는 소리죠. 이미 있는 것들에 이제 이걸 그냥 덮어 씌우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장점이라고 해서 이번 팩트라 업데이트는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 이때 이제 들어가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더리움의 이야기였지만 사실 이제 각각의 메인넷들마다 이제 각각의 그 메인넷들만의 방식으로 이제 지갑의 UX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뭐 체인 추상화의 레벨로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각각들을 이제 이렇게 사실은 그 이제 뭐 메인넷이 이제 준비된 것들을 사실 이제 지갑들이나 어떤 서비스들이 이제 잘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팔로우하면서 좋은 UX를 제공할 수 있는 지갑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네, 여기까지 있고 네, 장표 끝 마지막에 뭐 참고 자료들 제가 봤던 자료들 좀 남겨뒀으니까 네, 자료 이제 공개되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